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.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. 광고도 가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도와주세요.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.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이제 시청자들이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얘기인데 이충근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오늘도 평소에 이충근 박사님 하셨던 말씀 중에 저희의 일반 상식과는 좀 많이 어긋났다. 제가 이번에는 주제를 골랐습니다. 언젠가 강연에서 핵전쟁이 나도 인류가 다 안 죽는다. 이런 말씀을 소개를 하셨잖아요. 근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핵전쟁이 나면 지구가 다 깨지고. 예, 다 깨지고 뭐 수십 번, 뭐 4번 반이 깨지네, 뭐 12번 반이 깨지네.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? 예. 이제 이것도 참 학문이라는 거가 이거 공부하다 보면 별의별 이론이 다 많은데 네. 이제 그 핵전쟁 이론이 핵전략 이론, 네. 핵전략 이론을 만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민간인입니다. 네. 그런가요? 그렇죠. 핵전략 이론에 아주 끝내주는 사람들은 뭐 헨리 키신저, 네. 뭐 볼슈테터라는 대학 교수들이에요. 네. 그리고 허만 칸. 군인은 아니네요. 군인들이 아니에요. 근데 맨 처음에 2차 대전 이후에 핵이 이제 딱 터지는 걸 보고 그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. 히로시마에 핵폭탄 터졌다라는 걸 보고 그 미국 그 예일 대학의 버나드 브로드라는 교수가 야 이제 내가 아직까지 얘기했던 건 다 틀렸다. 이제는 다른 전쟁의 시대가 된다 하고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앱솔루트 웨폰, 그러니까 앱솔루트는 뭡니까 이제 절대적인 절대 무기. 네. 그래서 절대 무기. 그 앱솔루트 웨폰이라는 책을 씁니다. 네. 이제는 옛날처럼 전쟁하는 거가 아니라 옛날에는 전쟁을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 이걸 따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안 싸우느냐를 연구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쭉 민간인 학자들이 그래서 모든 핵 전략은 전쟁을 어떻게 하면 안 싸우느냐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. 네. 그 핵무기는 싸우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안 싸우려고 만드는 겁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또 그 기라성 같은 학자죠. 그 허만 칸이라는 그 미국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민간인이지만은 그 또 정치학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물리학자입니다. 네. 근데 이 사람이 야 핵전쟁 나도 다 죽지 않는다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. 이게 이제 네. 네. 논문을 써가지고 핵전쟁 그 사람이 논문 쓴 이유는 우리가 다 죽는다고 치면서 다 죽으니까 방어를 안 하는 거예요. 네. 어차피 죽어 그때 방어하면 뭐하니? 그렇습니다.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그냥 농담반 진담반 해갖고 아유 전쟁 나면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 그냥 있는 거지 집에. 죽으면 끝나는데.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어디나 똑같은데. 근데 이제 그게 전쟁에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전쟁에 대비하지 않겠다는 걸 이 사람은 경고하는 거예요. 미국 정부한테 다 죽지 않는다. 빨리 방공호하고 그리고 전쟁 날 것 같으면 도망가게 사람들 살려야 될 거 아니냐. 네.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전쟁 나면 다 죽는데 핵전쟁 나면은. 그렇습니다. 근데 무슨 방공호를 파고 뭐 도망가기 위해서 뭘 하고 그런 게 어디냐. 네.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죽는지 해봤냐 이거예요. 네. 핵전쟁 안 해봤죠. 핵전쟁 안 해봐서 모릅니다. 맨 처음에 그 키신저 박사 이런 사람들이 핵전략 이론 쓸 때 군인들이 야 니네들이 전쟁을 뭘 알아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뭐라고 군인들한테 얘기했냐면은 당신네들 핵전쟁 해봤어라고 오히려 반문한 겁니다. 네. 그래서 그 핵전략 이론, 핵전쟁 이론은 신학 이론 비슷한 겁니다. 사실은 과학 이론이 아니라. 아 그렇네요. 네. 안 해봤으니까. 안 해봤으니까 검증이 그렇죠. 과학적으로 되지 않았으니까.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이 사상, 도덕이 들어갔죠. 다 죽는 거로 가정해야 된다라는 그거 안 받아들이면 이제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미국에 허먼컨 박사라는 사람이 천재입니다.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육군 병사로 갔다 왔는데 그 병사 갈 때 이제 IQ 테스트 같은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미국 육군 사상 1등한 사람이에요.
뭐 천재지 천재. 네, 네. 아주 뚱뚱하게 생기고 미래 예측하는. 그래서 그 사람은 좀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그 핵 전쟁이 나면은 지구가 문명이 끝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걸 막으면은 더 우리가 그 빨리 회복을 하고 그 수단으로서 전쟁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좀 황당한 논리를 핀 거죠. 근데 재밌는 거는 미국은 전쟁에서 핵 전쟁에서는 승리라는 개념은 없다가 미국 생각인데 러시아는 이길 수 있다라고 대비했습니다. 그래서 소련의 핵 전략은 미국하고 핵 전쟁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. 네. 해가지고 뭐 방공호도 파도 그러는 겁니다. 결국은 미국도 방공호 다 파고 그래서 그 냉전 시대 때 전쟁 날 거 그 대비해가지고 뭐 사이렌 불리면 뭐 초등학교 애들 막 네. 의자 밑으로 겨들어가고 그런 훈련 미국에서 뭐 늘상했습니다. 우리나라 민방공 훈련보다 훈련. 네. 그거를 뭐 미국에서 다 했죠. 그리고 부시 대통령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는 이거 막아야 된다. 이거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레이건 대통령은 막겠다 하고서 그 핵전쟁 나도 다 안 주고 하고서 안 죽일 수 있어 하고서 만든 거가 그 스타워즈. 네. 그러니까 오면은 바깥에서 쏴버리겠다는 네. 그 얘기 그런 것까지 나온 것이죠. 요격 미사일을 쏘겠다. 근데 그 요격 미사일로 쏘는 거를 비판하는 사람은 저거는 전쟁을 하겠다는 놈 아니야라고 비판했는데 네. 레이건은 다 죽지 않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응수를 한 겁니다. 네. 이렇듯 그 핵전략 이론이 우리는 그냥 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다 죽지 않는다라는 이론도 옆에 같이 존재해요. 그렇다면 험한 칸 박사가 핵전쟁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미국과 인류가 소련이 다 했을 때 네, 갖고 있는 핵무기를 다 터뜨려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과학적 근거. 과학적 근거가 이제 그거는 내가 그 브루스 로셋이라는 교수가 쓴 그 책을 그 이제 한번 옛날에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 우리말로는 핵전쟁은 가능할까라고 해서 나왔는데 국내도 출판이 됐습니까? 뭐 한 벌써 1990년, 88년인가 그래요. 이춘근 번역. 내가 이제 번역한 책입니다. 헌책방에서 찾아야 되겠군요. 헌책방에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 뭐 다 옛날에 판권도 안 받을 때 그냥 막 한 네. 거기 때문에. 근데 거기에 이제 브루스 러셀 교수가 그 사람도 이제 전쟁 나면 다 죽는 거로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깔고서 쓴 책인데 그래도 그 학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이것은 다 죽는다고 가정을 한 것이지 진짜라고 자신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미사일 쏘죠. 전쟁 나면 미사일 쏩니다. 그 미국이 소련으로 가는 ICBM,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거를 뭐 1024개인가를 갖고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소련하고 서로 이제 개수도 정한 겁니다. 소련은 1300 몇십 개를 갖고 있고 네. 미국은 1000 몇 개를 갖고 있었는데 소련이 좀 더 많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쏘면은 하나도 에러가 없이 원하는 표적에 다 가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다 우리는. 근데 미국이 1000개를 소련으로 갈겼는데 그것이 원하는 표적에 다 간다는 보장이 있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. 그리고 소련이 1300개를 미국에 쐈는데 그게 다 가냐. 그리고 폭격기에 몇백 발 실었는데 폭격기 조종사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 가서 다 떨긴다. 그것이 전부 계획대로 100%다 된다 쳤을 때 지구가 죽는 건데 그것도 모른다는 그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미사일을 쏘는데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와이에서 호주 쪽으로 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서 호주 쪽으로 쏘고 소련은 이제 미사일을 쏘는데 어떻게 쏘냐면은 그 우랄 산맥 그 서쪽에서 캄차카 반도 쪽으로 쏩니다. 네. 캄차카 반도라고 저 소련 동쪽 네. 블라디보스톡에서 위로 올라가면 네. 쭉 길게 생긴 반도 있는데 거기다 갈겨요. 그러니까 미국은 서에서 동으로 쏴보고 소련은 동에서 서로 쏘는. 네.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. 그리고 네. 미국은 또 동에서 서로. 서로 그렇게 방향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 이제 그 책의 둠스데이 하이웨이 지구 멸망하는 날의 고속도로는 네. 이렇게 돼 있는 거다. 남북이다 이거죠. 동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미국은 북쪽으로 쏘는 겁니다. 그래갖고 캐나다를 넘어서 북극을 넘어서 소련에 떨어지고 소련은 북쪽으로 쏘니까 소련은 북극을 넘어서 캐나다 거쳐서 미국으로 떨어지고 근데 그렇게는 한 번도 실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어떻게 상대방을
그건 실험이 그렇죠. 안 되죠. 실험이 안 되죠. 실험 자체가 안 되는 네, 거죠. 실험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학자들이 계산 안 해놓은 거가 그 북극의 지자기, 네. 자기장, 자기장, 그리고 북극의 그 폭풍 네. 이런 거를 거의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이 1024개를 글로 쐈을 때 몇 개가 소련의 표적에 도착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미사일이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거를 CEP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CEP, Circular Error Probable. 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미사일은 정확도가 800m야. 예를 들어서 네. 800m 정확성을 갖다 그러면은 10발을 쐈을 때 5발이 800m 원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. 네. 이게 패턴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명중도 정확한 명- 명중을 아니에요. 뜻하는 건 아니다. 그러니까 이제 네. 10발 쏴봤는데 이 점이 막 있어 이렇게 10개가 네. 점이 찍히잖아요.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데 뭉쳐있는 5개를 그려가지고서 그 반지름 멋지름 구해가지고 800m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뭐 어떤 사람은 800m 옆에서 맞으면 안 죽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. 네. 800m 옆에 땅속에 들어가봐. 네.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서울시청에 떨어지면은 옛날에 이제 동대문 그 야구장이 있었잖아요. 야구장에 있는 사람 신문이 불에 타라고 네.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물리적으로는 그건 맞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광화문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저쪽 동대문 운동장에서 야구 구경하면서 신문 보는 사람 신문이 불탈 정도 이렇게 다 타 죽는다는 얘기죠. 그런데 이 미사일이 정확한지 한 번도 직접 본토를 향해서 쏴본 적이 없고 서로 간에 네. 그리고 그 반드시 계산돼야 될 이런 요소들이 없고 그래서 미국은 사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그 하이웨이 시스템을 만듭니다. 지금 뭐 미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그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. 뭐 미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해 놓은 건데 그게 원래는 핵전쟁 났을 때 미국 국민을 대피로 대피용으로 네. 만든 겁니다. 전설처럼 전해지는 얘기 가운데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. 3차 대전의 무기가 뭔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4차 대전이 벌어진다면 돌칼, 돌도끼, 네, 돌창, 3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인류가 살아남아가지고 살아남는다면은 네. 그 인류는 4차 대전을 벌일 거다. 네. 근데 그 4차 대전은 추석전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죠. 그 말은 공식적으로 한 겁니까? 진짜 한 겁니다. 네, 네. 근데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 아인슈타인이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3차 대전을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4차 대전을 할 사람들이라는 얘기죠. 그게 인간이. 이제 인류의 속성이다, 본성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얘기인데. 거의 좀 이렇게 네. 이 비관적으로 인간을 보는 거죠. 그러니까 4차 대전까지 벌일 다 죽었고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. 그 어떤 학자가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그렇게 어려운 물리학을 이렇게 그 다 하시고 핵폭탄도 만드시고 그랬는데 인간들은 이놈의 폭탄을 쓰는 방법을 왜 잘 모를까요? 네. 그랬더니 그분 한 얘기가 그것이 쉬운 질문이지 왜냐하면 물리학보다 정치학이 훨씬 어렵거든. 이러고 대답을 한 겁니다. 물리학은 정답이 좀 있고 정치학은 답이 없어요. 정답이 유동적이다. 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학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네. 100% 맞는다는 거는 물리학에도 사실은 요새 없잖아요. 그죠? 네. 불확정성의 이론 해가지고 물리학도 100%가 아닌 거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그 반대 그 이론이 나옵니다. 그래서 허만칸 박사가 그 논문을 써가지고 갔는데 학계에서 거부하는 거예요. 이따위 논문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지. 그러니까 전쟁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라. 네. 근데 이 사람은 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살도록 노력하자. 그러니까 이 디펜스 방어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하는데 그걸 못 만들게. 네.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그러니까 논문이 못 나가니까 화가 나서 책을 썼는데 네, 단행본으로 단행본으로 했는데 단행본 제목이 Thinking About the Unthinkable.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자. 생각해보자. 네.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핵전쟁에서 살겠다는 생각은 그건 하면 안 돼가 된 겁니다. 그런 것들이 많아요. 그 정치학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그 말은 감히 할 수 없는 것들. 네. 근데 이제 뭐 우린 여기서 뭐 자유롭게 그 학문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일단의 학자들이 핵전쟁이라도 다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근거를 또 과학적으로도 또 네. 밝혔습니다. 물론 이제 그
그 내용을 쓴 브루스 로세 교수 같은 사람은 자기는 다 죽는다고 가정을 하고 네. 핵전략 이론을 봐야 된다고 물론 얘기를 했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견해를 잘 소개를 해놨습니다. 정치가들 정치학이 왜 어려우냐 그랬더니 정치가들은 때로는 중요한 양자택일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인데 사지선다 오지선다보다 양자택일이 훨씬 더 어렵답니다. 네. 연필 굴리고 그거. 그러니까 사지선다 양자택일은 모든 문제를 조금 거칠게 단순화해서 좁혀놓고 말하자면 모 아니면 도를 택하는 거니까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더 택할 때 힘들죠. 잘 모를 때 힘들죠. 알면은 뭐. 네. 그러니까 알고 택해도 말하자면은 그 리스크 테이킹, 맞아요. 짊어져야 되는 부담의 크기가 양자택일의 경우 사지선다 오지선다에 비해서 훨씬 늘어난다는 그렇죠. 겁니다. 그렇죠. 네. 지금 그 북한이 요번에 그 무수단 미사일 4번 계속 연장 네. 실패하는 거가 그게 이제 미국이나 소련은 전쟁 났을 때 이것도 이제 전략 이론에 그런 말이 나와요. 클라우저비치의 전쟁론을 보면은 보통 때 연습할 때 되는데 전쟁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아 그거는 또 하기야 저 스포츠에서도 연습 때는 잘 됐는데 실전에서는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. 그래서 그 클라우제비치 전쟁론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프릭션, 마찰입니다. 네. 그래서 마찰을 생각하지 않고서 만든 이론이 핵전략 이론이에요. 근데 실전에서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보통 때 계획한 대로 뭐 명령 내려서 쏘고 네. 그러는 거가 다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블루프린트 청사진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죠. 이거를 이제 막상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하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그렇죠. 나와서 그렇죠. 예, 당초에 아주 그 이상적인 계획을 완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그래서 지금 그 핵전략 공부할 때 야, 이건 정말 무섭구나. 다 죽고 그래서 그거로 그냥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. 네. 핵전 이거는 뭐 도무지 안 되는 거고. 그런데 그 읽으면서 책을 공부하면서 야, 그 막을 수 있고 그 얘기는 하니까 조금 기분은 좋아지더라고요, 솔직히. 이거 살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. 아까 아인슈타인 얘기도 역설적으로는 인류가 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뭐 남아가지고. 문명은 파괴돼도 사람들은 뭐 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? 남아가지고 이제 네. 그래서 그 핵전쟁 핵 무기가 나온 다음에 하도 좌절을 해가지고 뭐 그 미국 학자들이 그런 아주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, 프로이드 같은 사람한테 네. 그 질문을 했습니다. 이제 인간이 살아남겠냐?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가망 없다고 말이지. 이런 네. 식으로 대답하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. 그 핵전략 초기에. 그리고 핵전쟁을 하겠다는 놈들은 전부 미친놈, 나쁜 놈이라고 또 이제 매도를 당하고. 근데 그것이 결국은 파라다임이 된 거죠. 다 죽는다고 가정을 하고서 싸우지 말자. 그래서 그 무기를 만들 때 그 미국하고 이 소련하고 처음에 약속한 그 무기, 그러니까 서로 쪼이지 않는데. 네, 군축. 네. 군축에서 거의 최초에 이루어진 거가 우리는 서로 방어 무기를 만들지 않는답니다. 공격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쏘면은 다 죽는 거로 하자. 그게 약속이에요. 만약 내가 너 거가 오는 거를 맞추면 그게 ABM입니다. 네. Anti Ballistic Missile. 네. 그래서 첫 번째 미소 간의 합의가 막을 생각을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말자가 첫 번째 합의입니다. 미소 양국 간의 핵 협정에. 근데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깨버린 거가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죠. 네. 맞겠다. 네. 우리 다 죽는 거 싫다고서. 그래서 그 레이건이 그거 나왔을 때 뭐 또 레이건 전쟁광이라고 막 전쟁광이다, 난리가 나고 뭐, 그랬었습니다. 그래서 그건 뭐 거기는 이게 과학뿐만 아니라 정치라는 요인이 뭐 이념이라는 요인이 막 들어가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 험악한 박사 같은 사람이 그 얘기 능히 할 수 있고 뭐 네. 타당합니다. 우리가 그 아무리 뭐 이렇게 활 잘 쏘는 사람이라도 백발백중으로 맞추지 못하잖아요. 그렇네요. 근데 기계 시대에도 그렇게 변수가 기계도 많고 네. 그저 뭐 미사일이 다 안 맞는다. 당연히 다 안 맞죠. 야, 최근에는 뭐 스마트 범 얘기도 그거 나오고. 나와서 놀란 겁니다, 사실은. 네, 네. 근데 이제 핵폭탄까지는 그 정도 안 되고, 이제 그 재래식 폭탄이 스마트밤이 되는데, 네. 그 이제 어느 정도 큰 거가 아니죠, 그런 네. 것들은.
그러고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말타 회담인가요? 그 몰타에서 네. 말타도 되고 몰타도 되고인데 예, 그 예.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인구 20만의 그쵸, 소국 그쵸. 예, 몰타 공화국에서 그때 누구였죠? 안드로포프가 아니고 이름 내 지금 이름들 잘 기억 안 나는데 네. 맨 마지막은 고바초프고 이제 네. 나중에 결정적으로 다 미소 간에 이제 화해 네. 뭐 핵을 대폭 줄였으니까 그때 뭐 레이건이 회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 회담은 결렬됐다고 선언하는 그런 대목 그런 광경이 아주 인상적으로 그때 남아 레이건 있습니다. 대통령도 아주 심플 명료한데 네. 이제 이 사람이 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겠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그거 증강시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야 소련이 우리보다 센데 줄이자 그러면 쟤네들이 줄이겠냐 내가 더 많은 다음에 줄이자 그러면 걔네들이 따라오지 않겠냐 네. 그래서 나는 만들 수밖에 없다고서 만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난 레이건 대통령이 그 막겠다는 거, 그러니까 ABM, 그러니까 스타워즈도 소련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수단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소련이 미국보다 핵폭탄을 훨씬 많이 갖고 있는데 소련이 망할 때 5만 발이에요. 미국은 3만 발이고 네. 2만 발 더 갖고 있었던 거죠. 미사일도 더 많고 다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내가 더 많을 때 줄이자 그래야지 저 친구가 줄여주지. 내가 적은데 줄이자 그러면 제가 말을 듣겠냐. 아 역시 국제사회는 도덕과 그쵸? 감상주의가 통하는 영역이 아니다. 그러니까 이런 막 얘기네요. 하니까 그리고 레이건이 방어까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뭐 도무지 따라갈 수 없으니까 협상에 나왔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무기를 제일 많이 줄인 대통령이 레이건입니다. 네. 많은 사람들은 레이건이 전쟁광이고 핵무기를 제일 많이 늘렸다 그러는데 제일 많이 늘리는 과정을 통해서 제일 많이 줄인 사람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. 결과적으로. 네. 때로는 결과가 뭐 과정보다 많은 걸 얘기하기도 하니까요. 그럼요. 네. 그 레이건 대통령의 그 정책은 레이건은 그래도 핵 전쟁의 공포를 레이건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꿈은 안 꿨습니다. 네. 미국 아이들 보고 꿈꾼 거 그리라니까 뭐 씨발걸 막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뻘겋게 치냐 그랬더니 핵전쟁이 어제 핵전쟁 네. 났어요. 그러고 애들이 그걸 무서워하는 겁니다. 응? 근데 이제 레이건 대통령 이후 냉전 이후에 그건 없잖아요. 그렇군요. 네. 핵전쟁이 일어나도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가 다 터져도 인류가 허먼카는 네, 아예 그렇게 전멸하지 얘기를 않는다. 했습니다. 그 나중에 온 소모니클리오와 그러니까 열핵전쟁론 네. 수소폭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인데 그 책에는 보면은 미국과 소련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있는 거 다 쓰고 서로 다 해도 지구 문명은 10년쯤 있다가 다시 회복된다라고까지 썼습니다. 그렇군요. 역시 그런 책도 있어요. 인류의 생명력은 불가사의할 정도로 강력합니다. 그렇다고 그래갖고 핵전쟁 해도 된다고 치면 절대로 안 그런 건 되죠. 아니지만 네.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살아날 길은 있다. 뭐 이런 차원에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뭐 그런 이론이 있다는 거 그냥 우리 독자들이 네. 시청자들이 그냥 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 이론도 있다. 요 정도 차원에서 인식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